자, 무리함수 평행이동과 이제 대칭이동인데, 여러분들 그 도형의 이동편을 좀 착실하게 해뒀다고 한다면 몇 가지 내용만 뭐 기억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부담 갖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뭐 무리함수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거 한번 문제 보면서 체크할게요. 648번에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식이 어떻게 되겠죠? 그 식을 다시 무엇하라고 하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식을 얻어내라는 그 내용입니다. 평행이동부터 할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하라고 한다면 x자리에 y는 루트 2x에서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y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뭐 정리는 한꺼번에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하라고 했으니까 원점 대칭은 x자리에 y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붙이죠. 즉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제 요게 이제 최종 답일 겁니다. 자, 얘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죠?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이항하고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영변 마이너스 1 곱하면 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최종 답이 되겠죠. 자, 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 강의는. 자, 650번 y는 루트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다시형을 x축 대칭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 대칭 이동된 식이 여기 좀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가 된다고 해서 뭐 a, b, c가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문제도 주어진 이유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자리에다 y 플러스 2고요.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죠. 자, 정리까지만 할게요.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와서 y가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축 대칭을 하고 있으니까 y자리에 x축 대칭은 지금 위아래입니다. y의 보고 바뀌죠. 지금 마이너스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도 마이너스 1 곱할게요.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구해진 게 바로 얘랍니다. 이 두 개의 비교만 하면 이제 A값, B값, C값가 나오겠죠. 자, x 앞에 계수 A는 바로 1이고요. 상수항은 B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끝에 걸려있는 이 상수항 C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58번 y는 루트 2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는 y는 루트 이 x자리에 바로 해야 되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까지 마저 할게요. y는 루트 2x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죠. 자, 여기에서 특별하게 얘가 이제 a값 구하라는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요? 얘가 마이너스 a 컴마 a를 지난답니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는 루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5 a는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5죠. 이제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 원래는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식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제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 이퀄 루트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이 항에서 넘어가면 a의 2차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5 이퀄 0이고요. 인수분해가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 이퀄 0으로 인수분해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하고 a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 값을 골라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 a 값은 요것을 푼 거죠. 요것을 2차 방정식을. 근데 원래 주어진 식은 사실은 요 놈이었으니까
원래 주어진 방정식은 얘 빨간색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 제곱으로 바꿔서 이걸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구한 내용이죠. 사실상은 이 A값 마이너스 5하고 A값 1은 결정을 해내야 돼요.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만일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 5만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5고 2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제 이 무리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무리 방정식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값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자, A값 1 집어넣을게요. A값 1 집어넣으면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루트 1이라서 A값 1은 가능합니다. 근데 A값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는 루트 25가 되면서 등호를 성립시키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지워져야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 방정식을 제곱해서 풀긴 풀었지만 이 중에서 A 값은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663번 y는 루트 2x-1 더하기 3 요놈은이라고 했습니다. 요놈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놈은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것이다. 즉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이해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거 잘 보세요. 주어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얘를 이동하는 거냐? 얘를 이동하는 겁니다. 얘를 이동하면 x축의 방향 t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하면 y자리에 y-q x자리에 x-p를 집어넣겠죠. 그죠? 그래서 y 정리하게 되면 루트 2x-2p 상수항 넘어서 q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동한 식이 바로 얘죠. 이렇게 됐더니 얘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예요.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x 앞에 계속 똑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p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q 값은 바로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673번. 자,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할 겁니다. 평행. 자, 평행이동하는 얘기는 x축의 방향 예를 들어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식은 y-q는 루트 2x-p가 되고요. 즉 정리하게 y는 루트 2x-2p 얘 넘어오면 q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평행이동하게 되면 분명히 어디는요? 이 x 앞에 이 개수죠. 루트 안에 있는 이 개수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y 이게 루트 앞에 붙어 있는 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루트 아래에 있는 이 상수항하고 루트 바깥에 있는 상수항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표에 따라서.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 루트 안에서 x 앞의 개수가 바뀌진 않고요. 루트의 부호도 바뀌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자, 그러면 자, 그 내용을 보면 보기가 1번이 y는 루트 x고요. 2번은 y는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3번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4번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이고요. 5번 보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얘 2 끄집어내면 x 앞에 2 끄집어내면 여기가 이 x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이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이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1만큼요. 왜냐면 얘는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다른 거는 전혀 이 꼭지점만 달라질 뿐이에요. 다른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따라서 얘가 바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을 때 이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전혀 다르고요. 이 x 앞에 계속 완전히 다르니까. 여기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전혀 평행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동하고요. 얘를 이동했을 때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3번, 4번, 5번을 좀 주목해보면 3번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 x 앞에 계속 마이너스 1 끄집어내보면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어차피 꼭지점이라서 이 무리 형태의 꼭지점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칩시다. 어차피 꼭지점은 평행이동해서 바뀔 테니까. 그런데 여기 모양새가 x가 2x였는데 마이너스 2x로 갔습니다. 그냥 x의 부호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이동을 통해서 가는 거냐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즉 x의 부호, 좌우죠 좌우. 결국은 얘는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평행이동도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y축 대칭이 들어가게 되면 이 3번 보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도 이용해라고. 평행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평행만 이용해서는 2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3번은 평행과 대칭을 이용하게 되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여기에서 이 루트의 보호가 사실 이 마이너스는 여기에 이 마이너스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y의 다른 얘는 지금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평행이동을 좀 지워서 생각하면 가려서 생각하면 y의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위아래 즉 x축 대칭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x축 대칭의 개념이 얘는 x축 대칭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루트 앞에 전혀 달라질 건 없지만 부호만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x축 대칭과 그 다음에 당연히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죠. 평행이동. 그럼 얘는 x 앞에 부호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y의 부호가 이렇게 루트 앞에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이게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즉 만약에 문제에서 평행이동만 이용하라고 한다면 2번만 가능하겠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 이용해도 좋다고 한다면 3번이나 4번이나 5번도 모두 다 겹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이 평행이동을 골라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3번, 4번, 5번도 대칭을 이용하게 되면 겹칠 수 있다는 것.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 앞에 개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그거는 평행이동만으로 가능하고요. 다른 거 다 바뀌지 않고 이 x 앞에 부호만 반대라고 한다면 이렇게죠. 부호만 반대라고 한다면 x축 대칭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루트 앞에 부호만 반대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수가 달라져서 안 돼요. 부호만 바뀌었을 때 가는 거예요. 부호만. 자, 그 내용이 이제 677번은 여러분들 그냥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677번. 선생님, 677번 풀까요? 자, 677번 보면 y는 루트 2x-2 마이너스 1에서 표준형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꼭지점이 지금 1,-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다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프가. 그 중에서 이제 4번 복에서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한 겁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틀렸죠, 4번 보기가. 자,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691번인데 넓이 부분. 선생님 이제 2차 함수 하면서도 했었던 부분인데 2차 함수 하면서 즉 어떤 그래프가 2차 함수로 한번 예를 들게요.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만 됐답니다. 평행이동. 그랬을 때 이 점, 이 점으로 가고요.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4개 가지고 이 4개 꼭지점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여기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곡선의 넓이는 지금 상황에서 이 곡선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원밖에 없어요. 원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은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의 일부분 넓이 구하는 건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곡선은 지금 현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할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부분을 곡선 부분의 꼭지점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채워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구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즉 y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루트 3x 플러스 9인데 요거 표준형을 풀할게요. 요렇게요. 요 놈과 y는 루트 3x의 그래프로 요 놈과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는 2로 둘러싸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한 그래프는 꼭지점 0,0 자, 오른쪽 위로죠. 이렇게요. y는 루트 3x 그 다음에 얘놈은 꼭지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고 x 앞에 개수 똑같죠. 3 그 다음 루트의 뭐 똑같죠. 결국은 평행이동 얼마만큼이에요?
마이너스 3만큼만 이동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만큼만 이동된 바로 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즉 얘가 바로 y는 루트 3x 플러스 3입니다. 왼쪽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관계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와 x축과 y는 2. 즉 거기로 둘러싼 부분이 어디냐면 요렇게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입니다. 즉 4개의 꼭지점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곡선 부분이라서 넓이를 볼 수 없어요. 지금 표현을 한번. 자, 그래서 일단 꼭지점부터 판단할게요. 0,0이고요. 여기가 y좌표가 2니까요. 여기는 몇 컴마 2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몇 컴마 2니까 y좌표가 2니까 x좌표는 3분의 4 되죠. 계산한 겁니다. 2는 루트 3x 계산을 해서 x값 3분의 4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요놈도 이제 몇 컴마 2가 나오겠죠. y값 2 계산해서. 또는 x축 방향은 마이너스 3만큼 이동 관계니까 여기가 이놈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나요? 3분의 얼마죠? 3분의 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간 이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곡선은 구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연결하고 이 부분 연결을 해서 여기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으로 채워낼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계산하면 돼요. 자, 밑변 길이 얼마입니까? 3이죠. 높이 얼마일까요? 여기가 2가 나오면 돼요. 따라서 평행사변의 넓이 3 곱하기 2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원이 소재가 되지 않는 이상 적분이 배우기 전까지는 모두 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